당신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자신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을 마비시킵니다. 그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기회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심지어 두려움 때문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평생을 찾아 헤매지만 결코 찾지 못하는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진정한 규율, 즉 절제력입니다. 동기부여에 의존하는 절제력이 아닙니다. 영감을 받을 때만 작동하는 절제력도 아닙니다. 당신이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밀려올 때, 당신의 모든 세포가 포기하고 싶다고 외칠 때 작동하는 진짜 절제력입니다. 어떠한 타협도 허용하지 않는 바로 그 절제력 말입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이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에 60번이 넘는 목숨을 건 결투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말입니다. 그가 가장 강해서도 가장 빨라서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너무 늦게 깨닫거나 평생 알지 못하는 절제력에 관한 7가지의 잔혹한 진실을 그가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이 7가지를 모두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리 경고하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듣기 편한 교훈이 아닙니다. 무사시는 편안함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존을 가르쳤고 봉건시대 일본에서 전사들을 살아남게 했던 이 원칙들은 마치 카타나가 대나무를 단숨에 베어버리듯 당신의 현대적인 변명들을 베어버릴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이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 미루는 습관, 의심, 아니면 집중력 부족입니까? 적어보십시오. 적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적을 물리치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을 울린다면 작심삼일로 끝나는 동기부여에 지쳐 평생 지속될 원칙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구독하십시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매주 전사의 철학, 정신적 절제력, 그리고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불편한 진실들을 깊이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낭인의 질문. 1612년 일본 하리마 지역, 켄지라는 이름의 젊은 낭인이 공개 결투에서 상대를 쓰러뜨린 미야모토 무사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결투는 단 8초 만에 끝났습니다. 단 한 번의 일격, 완벽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켄지는 22살이었습니다. 그는 6년 동안 수련했습니다. 기술은 훌륭했지만 최근 3번의 결투에서 연달아 패배했습니다. 훈련 시합이었기에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그의 자신감을 뒤흔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무사시 스승님, 켄지가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수년간 검수를 연마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저는 얼어붙고 맙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까? 무사시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더니 켄지의 인생을 바꿀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훈련하기 싫을 때도 훈련을 하느냐? 켄지는 주저했습니다. 저는 동기부여가 될 때, 제 자신이 강하다고 느낄 때 훈련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훈련을 한 것이 아니다. 무사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공연을 한 것이고 공연은 조건에 따라 좌우된다. 진짜 훈련은 조건이 최악일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법이다. 그는 켄지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 후 6개월 동안 무사시는 그에게 7가지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검술이나 화려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강인한 사람이 되기 위한 절제력에 관한 7가지 원칙이었습니다. 이것이 켄지가 배운 것이며 이제 당신이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첫 번째 교훈, 절제력은 동기부여에 의존하지 않는다. 동기부여는 날씨와 같고 절제력은 땅과 같다. 날씨가 아닌 땅 위에 건물을 지어라. 훈련 첫 주, 무사시는 매일 새벽 4시에 켄지를 깨웠습니다. 비가 오든 춥든 극도로 피곤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직 어제의 피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좋다. 피곤한 채로 훈련해라. 바로 그때 절제력이 단련되는 것이다. 켄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 도장에서는 학생들이 맑은 정신과 에너지가 넘칠 때, 동기부여가 충만할 때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사시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잘 들어라.
무사시가 말했습니다. 동기부여는 감정이다. 감정은 바다의 파도처럼 요동친다. 어떤 날은 강하게 밀려오고 어떤 날은 사라져버리지. 만약 네가 행동하기 위해 동기부여에 의존한다면 너는 모래 위에 인생을 짓고 있는 것이다. 그는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잘 보아라. 무사시가 훈련용 목검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정교하고 완벽했으며 거침이 없었습니다. 너는 내가 지금 동기부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50살이다. 허리도 아프고 피곤하다. 나도 그저 모닥불 옆에 앉아 쉬고 싶다. 그렇다면 왜 훈련을 하시는 겁니까? 절제력은 편안함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칙, 행동이 동기부여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저항감을 이겨내고 행동할 때 당신은 미루는 습관의 고리를 끊고 내면의 지배력을 키우게 됩니다. 현대적 적용, 당신은 그 프로젝트를 시작할, 그 전화를 걸, 그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된 느낌이 들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지만 전사들은 준비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먼저 행동하고 준비는 그 뒤를 따릅니다. 숨겨진 진실, 당신이 마음속 저항감에 굴복할 때마다 당신은 나약함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저항감에도 불구하고 행동할 때마다 당신은 강인함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선택과 훈련은 매 순간 당신의 몫입니다. 켄지의 돌파구, 3주간의 강제적인 새벽 훈련 후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켄지는 훈련하고 싶은 기분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는 그저 훈련했습니다. 동기부여는 자연스레 따라왔지만 그의 행동이 더 이상 거기에 의존하지 않았기에 동기부여의 유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교훈, 두려움의 정면으로 맞서라. 피하지 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피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것이다. 4주차, 무사시는 켄지를 공포에 질리게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너는 너보다 강한 자와 결투를 할 것이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너는 영원히 준비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움은 네가 준비되기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 행동해라. 상대는 노련한 사무라이였습니다. 더 빠르고 경험도 많았죠. 켄지는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결투가 끝난 후 굴욕감을 느낀 켄지가 물었습니다. 왜 제가 이길 수 없는 상대와 싸우게 하신 겁니까? 무사시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두려움은 네가 피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커질 뿐이지. 원칙, 당신이 어려움을 회피할 때마다 당신은 비겁함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비록 실패하더라도 어려움에 맞설 때마다 당신은 용기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무사시는 그의 평생에 걸쳐 의도적으로 자신보다 강한 상대들과 싸웠습니다. 오만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외부의 적은 너의 기술을 시험한다. 하지만 진짜 전투는 내면에 있다. 네가 두려워하는 것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너는 내 안의 적을 물리치는 것이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현대적 적용, 당신이 피하고 있는 그 불편한 대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당신이 감수하지 않고 있는 그 위험, 망설이는 동안 두려움은 더욱 커집니다. 당신이 회피하고 있는 그 도전, 그것은 당신의 뇌에게 당신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는 셈입니다. 숨겨진 진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고 뇌를 훈련시킵니다. 두려움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두려움이 곧 주인이라고 뇌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켄지의 돌파구, 자신보다 강한 상대들과 맞서 싸운 지 몇 주가 지나자 켄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더 이상 그를 마비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안고도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였습니다. 세 번째 교훈, 단순함이 곧 순수한 힘이다. 복잡함은 세련됨으로 위장한 나약함일 뿐이다. 8주차, 켄지는 새 갑옷을 입고 훈련장에 나타났습니다. 비싸고 화려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사시는 그것을 보고 단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벗어라. 하지만 스승님, 이 갑옷이 제 목숨을 살려줄 것입니다. 너는 승리가 아니라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 무사시는 거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검 한 자루, 소박한 옷,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스승님은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습니까? 켄지가 물었습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물건이 내 주의력의 일부를 빼앗아 가기 때문이다.
나는 내 정신을 날카롭게 유지하기 위해 삶을 단순하게 유지한다. 원칙. 삶이 단순해질수록 중요한 것을 위한 에너지가 더 많이 남습니다. 당신이 허용하는 모든 산만함은 집중력을 훔쳐갑니다. 당신이 받아들이는 모든 약속은 시간을 훔쳐갑니다. 당신이 축적하는 모든 소유물은 주의력을 훔쳐갑니다. 무사시의 미니멀리즘은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략적인 힘의 집중이었습니다. 현대적 적용. 당신은 지금 압도당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방해 요소들. 당신의 주의력은 소셜미디어, 뉴스, 이메일, 메시지, 오락거리들로 산산조각 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신의 에너지는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숨겨진 진실. 과잉은 집중력을 약화시킵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라 정신의 물리학입니다. 당신의 주의력은 유한합니다. 그것이 분산되도록 내버려 둘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힘을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방해 요소를 잘라내십시오. 변명을 잘라내십시오.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베어버리십시오. 남는 것은 고도로 집중된 거칠고 치명적인 힘뿐입니다. 켄지의 돌파구. 켄지는 화려한 갑옷을 벗고 소유물을 단순화하며 불필요한 약속들을 끊어냈습니다. 그러자 즉시 그의 훈련 성과가 향상되었습니다. 기술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더 이상 분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교훈. 세상을 지배하기 전에 먼저 자신 지배하라. 가장 큰 적은 바로 내면에 있다. 12주차. 켄지는 대련 중 평정심을 잃고 화를 내며 검을 던져버리고 좌절감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사시는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켄지가 진정하자 그는 말했습니다. 너는 1000명의 상대를 꺾고도 너 자신의 분노에게 패배할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정확하다. 너는 감정이 너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것은 강인함이 아니다. 노예가 된 것이다. 원칙. 자기 통제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당신은 최악의 순간에 폭발할 준비가 된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무사시는 검을 단련하는 것과 똑같은 절제력으로 자기 지배력을 단련했습니다. 충동은 일관성을 깨뜨린다. 자아는 결정을 망친다. 감정은 전략을 덮어버린다. 만약 네가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너는 주변 상황에 의해 다스려질 것이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현대적 적용. 당신은 얼마나 자주 자신의 발목을 잡았습니까? 화가 나서 반응했다가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멍청한 결정을 내리고 좌절감 때문에 절제력을 무너뜨린 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성격의 결함이 아닙니다. 내면의 지배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숨겨진 진실. 자신을 통제하는 자가 상황을 통제합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감정, 충동, 타인의 의견, 외부 사건에 의해 지배당할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에 반응하지만 그 어떤 것도 통제하지 못하는 표류하는 돛담배가 되고 맙니다. 켄지의 돌파구. 무사시는 켄지에게 호흡 통제, 명상, 그리고 지연된 반응의 절제력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일에 반응하기 전에 속으로 10초를 세어라. 무사시가 지시했습니다. 충동이 지나가게 둔 다음 결정해라. 몇 주 만에 켄지의 대련 실력은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기술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압박 속에서도 그의 마음이 차분함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교훈. 일관성은 재능을 이긴다. 매일 훈련하는 사람이 영감을 받을 때만 훈련하는 사람을 무너뜨린다. 16주차. 재능 있는 젊은 검사가 무사시의 훈련장을 방문했습니다. 타고난 능력, 천부적인 반사신경, 무사시를 제외한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그가 내일도 올까? 무사시가 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마도요. 그는 재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재능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지켜보아라. 그 재능 있는 검사는 3일 동안 훌륭하게 훈련하더니 이내 자취를 감췄습니다. 동기가 흐려지고 영감이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그는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켄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피곤하든 에너지가 넘치든 매일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6개월 후 켄지는 처음 시작할 때 자신보다 훨씬 더 재능이 뛰어났던 상대들을 모두 쓰러뜨렸습니다. 원칙. 절제력이 없는 재능은 좌절로 바뀝니다.
재능이 없는 일관성은 마스터, 즉 경지에 이르게 합니다. 진정한 진화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법입니다. 현대적 적용, 당신도 헬스장, 프로젝트, 새로운 기술 배우기 등 많은 것을 시작해 보았을 것입니다. 에너지와 설렘을 안고 시작했죠. 하지만 새로움이 사라졌을 때, 발전이 더뎌졌을 때,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았을 때 당신은 멈추었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것을 성취한 사람들은 당신보다 더 많은 재능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강한 일관성을 가졌을 뿐입니다. 숨겨진 진실, 카이젠, 즉 지속적인 개선,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작은 발걸음입니다. 매일 1%씩 나아지는 것, 단기적으로는 눈에 띄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파괴적인 위력을 발휘합니다. 무사시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남들이 포기할 때 그는 남았고 남들이 일찍 축배를 들 때 그는 계속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켄지의 돌파구, 지루하고 반복적이며 빛나지 않는 매일의 훈련을 몇 달간 지속한 후 켄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학생들을 압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재능이 아니라 끈질긴 일관성을 통해서 말입니다. 6번째, 교훈. 고통을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여라. 고통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을 조각하는 조각가다. 20주차. 무사시는 한겨울에 켄지를 훈련시켰습니다. 난방도 없는 추위 속 절대적인 불편함이었습니다. 스승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좋다. 그래도 견뎌내라. 왜 훈련을 필요 이상으로 힘들게 만드시는 겁니까? 편안함이 나약한 인간을 만들기 때문이다. 원칙. 고통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고통은 정제와 단련의 신호입니다. 근육이 아플 때 그것은 더 강하게 재건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플 때 당신의 정신은 더 회복력 있게 단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절제력을 지키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 당신의 성품이 더욱 단단하게 조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적 적용. 당신은 끊임없이 불편함으로부터 도망칩니다. 훈련이 힘들어지면 멈춥니다. 식단에 희생이 필요하면 포기해버립니다. 업무에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되면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대화가 불편해질 것 같으면 회피합니다. 일시적인 편안함을 위해 영구적인 변화를 포기할 때마다 당신은 나약함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겨진 진실. 삶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삶은 당신이 준비되었든 아니든 당신을 어려운 상황에 밀어넣을 것입니다. 평생을 불편함으로부터 도망치는 데 썼다면 진짜 압박이 닥쳤을 때 당신은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무사시는 의도적으로 극한의 환경에서 훈련했기에 진짜 전투가 닥쳤을 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켄지의 돌파구. 수개월의 고통스러운 훈련 후 켄지가 견딜 수 있는 한계치는 엄청나게 확장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를 무너뜨렸을 일들이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것들이 쉬워져서가 아니라 그가 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7번째 교훈. 2번의 기회는 없는 것처럼 살아라. 매 순간을 당신의 마지막인 것처럼 대하라. 언젠가 그 생각은 사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4주차. 무사시는 켄지를 데리고 사형 집행 현장을 목격하게 했습니다. 그 후 켄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저에게 저런 것을 보게 하셨습니까? 네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다. 너는 미루고 지연시키고 완벽한 순간만을 기다린다. 무사시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 남자도 자신에게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원칙,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우울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절박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끝이 불가피하고 언제 올지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무한한 시간이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현대적 적용. 당신은 마치 앞으로 수십 년의 시간이 보장된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 대화, 그 프로젝트, 그 변화, 그 결정을 미룹니다.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되며 몇 달은 몇 년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뒤돌아보면 삶을 시작하기를 기다리는데 평생을 바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숨겨진 진실. 끝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 하루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나중을 위해 에너지를 아껴두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나 편안함 때문에 중요한 일을 미루지 않습니다. 켄지의 돌파구. 그날 이후 켄지는 다르게 훈련했습니다.
광기 어린 모습이 아니라 확고한 목적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는 오늘이 자신의 마지막 훈련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을 가치 있게 만들었습니다. 나에게는 시간이 있다 해서 나에게는 지금뿐이다로 바뀐 그 작은 변화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 6개월 후 켄지는 무사시와 훈련을 시작한 이래 첫 번째 진짜 결투에 임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는 동기를 기다리지 않았고 상관없이 행동했습니다.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과도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마음은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감정이 자신을 통제하게 두지 않고 중심을 잡았습니다. 재능에 의존하지 않고 수개월간의 매일 같은 훈련에 의존했습니다. 불편함에서 도망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으로 단련되었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고 이 순간을 자신의 유일한 순간으로 대했습니다. 결투는 단 6초 만에 끝났습니다. 켄지가 승리했습니다. 그 후 그는 무사시를 찾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스승님의 교훈들이. 무사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것은 교훈이 아니었다. 내 안의 나약함을 베어내기 위해 고안된 날카로운 진실이라는 검이었다. 그리고 이제 너는 그 길을 홀로 걷게 된다. 이 7가지 원칙은 네가 배운 것이 아니라 네가 살아내야 할 것들이다. 선택은 내 몫이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62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60번이 넘는 결투를 치렀지만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위대한 승리는 상대방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향한 승리였습니다. 게으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자만심에 대한, 충동에 대한, 편안함에 대한, 그리고 망설임에 대한 승리 말입니다. 그가 켄지에게 가르쳐 주었고 오늘 당신이 배운 이 7가지 교훈은 검술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더 나은 싸움꾼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고안된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끄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일도 당신은 오늘과 똑같은 자리에 머물게 되겠죠. 아니면 여기서 무언가가 변했다고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 7가지 교훈이 가슴에 와닿았고 이제 그것을 적용해 보겠다고 말입니다. 동기부여가 될 때가 아니라 편안할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의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떠한 타협도 없이 당신의 나약함을 베어내는 첫 번째 일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나는 전사의 길을 걷는다. 3일 만에 사라지는 동기부여가 아니라 평생 지속될 철학을 매주 만나고 싶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의 변명들을 베어버렸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어야만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 길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 시작됩니다. 자, 이제 걸으시겠습니까?